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지난주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검찰 개혁은 이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네. 보고요. 또 검찰이 이전 정권에서는 사실 뭐 특히 정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뭐 권력의 하수인 또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공수처랄지 이런 검찰 개혁 자체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지난 4월에 사법개혁 특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완전 경찰의 판정승을 당했다, 완패했던 이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검경 조정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실리면서 본인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던 당연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지적하는 건 맞다고 봐요. 특히 그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설사 여론의 문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떤 의견도 좀 경청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고쳐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문무일 총장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한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건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데 네. 어느 기관을 상대로 개혁하는 것은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혁 자체가 A라는 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B라는 기관에 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B라는 기관 자체가 엄청나게 비대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B 기관이 거의 A 기관이 한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권력을 빼앗아서 다른 곳에 주려고 하면 그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검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겼던 이제 정치와 관련된 수사, 네.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권한을 그리 넘겼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사 지휘와 수사 종결권이거든요. 그럼 수사 지휘와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고 하면 일단 수사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이전에 국정원에서 했던 이제 정보와 관련된 그런 권한까지 다 갖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검찰이 됐건 아니면 다른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입법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제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경찰에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어떤 영장 청구권이랄지 수사 보완이랄지 뭐 경찰의 직무 배제, 징계 요구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과연 통제로서의 기능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앞에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0년차 형사부 검사가 내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는데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요.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제 검찰의 통제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을 때 또는 뭐 부정한 방법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고 수사 배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완 수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보완 수사했는데 보완 수사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우리 징계위원회 열어서 보니까 이건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검찰의 그런 권한이 통제로 할 수 있느냐, 통제권이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주의나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실질적 영장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경찰에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범죄랄지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이 단독적으로 이건 영장 청구 안 해 하고
이걸 뭐 소위 말하는 깔아뭉갰다고 봐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기본권이 침해되고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이제까지는 기각시키면 경찰은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다는 영장 청구권이 어떤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수사 지휘권에 있어서는 영장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일부 주는 방안도 될 수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버닝썬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상규 씨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굉장히 뭐 마약이랄지 경찰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상규 씨 처벌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의하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김상규 씨 조사해 보니까 마약도 있고 경찰 유착도 있고 성폭력 범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접 1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이 부분을 수사하시오 하고 경찰한테 지휘도 아니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거 문제 없습니다 하고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경찰 측은 이 같은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하고 또 기소하는 단계를 비롯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때는 관련 기록을 또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 등을 거쳐서 충분히 검찰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찰도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청구권 자체는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면 그걸 법원에 그냥 청구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형식직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장 청구권 자체가 경찰을 통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영장도 사실은 청구권을 검찰이 인정한다고 하면 실질적 청구권이 돼야지 경찰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배제시킨다든지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징계권 자체가 단순히 권고직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찰 자체 내에서 어떠한 견제 균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개특위에서 위반을 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합의한 내용 자체에 보면 자치경찰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자치경찰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향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 안에서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미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이제 검사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면 경찰이 비대해지고 또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약간 거기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효율성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과 뭐 사법경찰, 행정경찰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하는 경찰, 행정경찰 또 정보경찰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3분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뭐 시간제 여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로 경청할 만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청할 만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만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랄지 여러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